예적금 금리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죠. 부동산 상황도 당분간은 좋지 않아 보이고요. 이럴 때 은행에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파생 상품이 있다. 이런 권유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최근 은퇴자, 고령자들을 상대로 이런 투자 권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은퇴자, 노인들에게 파생 상품 투자를 권하고 있고 특히 단골은행, 단골증권사 이런 데서 권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품을 권하면서 설명은 제대로 해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원금을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충분히 만회해줄 수 있다. 그리고 원금 손실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 미스터리 쇼핑을 해서 은행하고 이제 증권사를 조사했는데요. 네. 은행 12개 중에서 9개 은행들이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안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고령자들에 대한 투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 영업일 이상은 이제 숙려 기간을 두게 되는데 네. 그런 기간을 지켜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영업 직원이 판매를 하게 되면 관리 직원이 그것을 점검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누락한 것으로 그래서 불안전 판매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파생 상품 이름들 보면 ELS, ETF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특히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잘 이해하고 위험성을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 중에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없는 것 아닌가요? 네. 워낙 파생 상품 자체가 주식이나 원자재 같은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요. 네. 가격 변동이라든가 위험을 낮추거나 아니면 위험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금 손실이 있고 위험이 네. 높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네. 사실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도 조치를 강화하겠다. 지금 계속 그렇게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원금을 거의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말로 권유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금융회사가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서 네. 영업 실적을 단기간 성과를 내는 것으로 그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영업 실적을 내야 되는 압박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하나는 이제 파생 상품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투입 창구에서 이것을 판매하는 모집인이냐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교육을 받지 않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한테도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금융기관 직원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다. 말씀하신 대로 상품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면서 판매하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속았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계약서에 사인은 고객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책임을 고객이 지게 되나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사인을 하는 순간, 약관에 사인을 하는 순간 이것은 오로지 소비자의 책임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자가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 받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고 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최근의 사례를 좀 네. 들어주실 게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증권사 직원, 단골 증권사 직원이 이제 상품을 설명해 주면서 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3억을 투자했는데 첫 번에 이제 4천만 원을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또 단골 직원이 그러면 2천만 원 내가 돌려주고 피해를 보전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억 추가로 하면 향후에는 내가 다시 이것을 잘 보완해서 해지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손실을 만회해주면서 해주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6천만 원을 손해를 봐서 결국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 네. 8천만 원의 퇴직금 노후자금을 우리말로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40%를 이제 보장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요. 그 네. 이유는 이제 이분이 원금 손실을 한번 경험했고 그 보전도 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네. 이런 고위험 상품의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충분하게 소비자한테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판매를 권유하시면서 네. 이제 1차 이게 이제 이런 손실이 났기 때문에 네. 투자자문사가 충분히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것을 보고 이제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 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40% 이제 보존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파는 분들도 일부긴 하겠지만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이걸 권유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실적 때문에. 그럼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하면 어디에 연락하면 구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금융감독원의 이제 금융감독센터, 그래서 네.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시거나 네.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입니다. 네. 여기로 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전화번호 1332, 1372 두 개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입하는 과정에서 네. 이건 꼭 살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이제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상품 약관 설명서, 그다음에 약관과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보셔야 되고 이것을 잘 간직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들의 투자 성향을 좀 파악하셔서 본인이 네. 이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투자 성향이 있다면 하시지만 그렇지 네. 않으면 은행보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이게 꼼꼼히 살피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약관 꼭 살펴보셔야 네. 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시는 게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또 특히 최근에 많이 네. 노후자금을 많이 날리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노후자금이라든가 이렇게 고정된 자금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안 되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유자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